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정이고요. 저는 도라입니다. 달달 부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는 녹음을 하는 건데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푹 쉬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오늘 추워요. 비도 오고 해서 가을이 됐죠. 네. 오늘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또 바로 시작을 해보면 제가 오프닝 질문으로 영화랑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일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 영화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악기 연주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체능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예체능이라고는 문학 정도 읽는 수준밖에 없는 것 같고, 몸 쓰는 것도 사실 잘 못했고, 미술도 못하고, 악기도 피아노 오래 배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두면서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뭐 미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배우고 싶긴 한데, 고등학교 때는 베이스를 진짜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 밴드가 다 있잖아요. 그쵸. 밴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한처럼 남았었어. 근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웠으면 됐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은지. 그래서 항상 지금도 기타, 베이스, 드럼, 목소리는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보컬은 그렇지만 다른 악기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래요. 그런 근데 왜 악기들에 대한. 기타가 아니라 베이스였어요? 더 쉬워 보여서. 줄이 실제로 그렇다던데, 기타보다 좀 더 쉽다던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멋있기도 하지 않아요? 베이스가? 약간 좀 진짜 밴드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다 베이스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제 주위에서도. 그리고 기본이 되는 음들이 깔려줘야지. 기타 없는 밴드들은 있는데 베이스 없는 밴드는 없거든요. 도라는요? 저는 지금 그 보름하고 똑같이 그 고등학교 때 밴드부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었던 경험이 탈락자들 있어요. 모임이야? 맞아요. 여기 탈락자. 왜냐면 제 친구 2명이 밴드부였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합격을 해서 됐는데 그 기준은 근데 되게 명확했어. 그 악기를 가지고 있고 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다 뽑아서 간 거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밴드 악기들 중에 다룰 수 있는 게 물론 저도 피아노를 배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잘 연주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드럼으로 면접을 봤어요. 와. 제가 봤을 때 그때 드럼이 제일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화려하고 막 장장장장장짱 하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다 두들기고 싶었던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욕망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베이스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였고, 또 다른 친구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는 이제 키보드 하는 친구. 둘은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합격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물론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긴 한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도 밴드에서 뭔가 드럼을 해보고 싶다? 드럼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타가 더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10년 만에 내한운 뮤즈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맞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밴드 연주를 좀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밴드를 좋아하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예술 활동을 할 때 그렇게 무아지경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밴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악기 연주하는 사람, 특히 드럼 칠 때 진짜 무아지경이 맞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실시간으로 막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춤출 때도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악기 연주랑 춤이랑은 조금 행위 자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진짜 산매다. 막 무아지경이 저거구나. 그런 게 눈으로 막 보이니까 보는 입장에서 되게 황홀하게 보여가지고 그 감각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명상을 할 때 찾는 그런 고요함이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밴드는 내가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아 저거 진짜 한 번쯤은 내가 저 산매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약간 소울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욕심쟁이라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는 똑같은 기타이고요. 저는 면접 탈락자는 아닌데 밴드부가 없었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제가 다녔던 학교에 어쨌든 특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울 수 있었는데 안 배운 게 너무 아쉽고 왜 안 배웠어요? 그때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네. 분위기가 안 돼 있어. 제가 인생에서 배워본 악기라고는 피아노밖에 없는데 피아노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바이올린도 쳐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기타도 바이올린도 다 해보고 싶은데 이제 기타가 바이올린은 그냥 제가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배우고 싶은 거고 기타는 이제 노래하면서 그 반주를 깔고 싶은데 몇 년째 맞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심지어 집에 기타도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독학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통기타 같은 거는? 근데 독학은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네. 배워야 돼. 돈을 내야 돼. 결국. 역시 맞아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학생 때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사교육에 하고 번복이 돼가지고 아주.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영상을 좀 그때 해볼 걸. 영상? 네, 왜냐하면 영상 편집 뭐 촬영 네, 편집 같은 거.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UCC 공모전 같은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UCC. 그래서 시도해볼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영상 매체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해볼 기회 혹은 시도를 못 해본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뭐 청소년 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영상 편집도 막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개발 같은 걸 해주잖아요. 해주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제가 나고 자란 곳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때 만약에 내가 좀 영상 편집 같은 걸 해봤더라면 지금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까? 그냥 그런 상상? 그러면 지금 하면 되지. 고등학교 때 그럼 동아리가 뭐였어요? 동아리 그런 동아리라고도 하고 뭐 특활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두 분은 기억나요? 저는 밴드 떨어지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영화 감상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영화 감상부라던가. CA? CA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댄스부였거든요. 밴드가 안 받아주면 난 댄스부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 저 처음에 기억 안 나다가 지금 살짝 더듬었는데 그 영자 신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재수없어. 걔네들 거기 모여 있거든요. 걔네들 그런 애였구나. 나랑 안 맞아. 나랑도 안 맞아. 우리 그나마 저희가 뭐라도 하겠지 싶어가지고. 와 진짜 그런 거 들어가는 애들 있네. 네, 저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 떨어진 다음에 풍물놀이라도 할까? 뭐라도 쳐야겠어. 아니 근데 진짜 산매는 풍물놀이가 진짜 산매 아니에요? 그럼요. 자전거리 장단 쳐야죠. 머리 막 돌리고 덩더러 쿵더러러러. 아니면 등산 동아리나 할 걸 그때 있었는데. 그 등산 동아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네. 되게 독특하다. 그렇죠. 같이 막 한라산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에? 네. 진짜 웃기네. 등산에 미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뭐 상사 다니신 거 아니죠? 고등학교인데. 학교마다 되게 다르다. 밴드부는 없고 등산부가 맞아요. 있었다. 근데 뭐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지금 해보면 되잖아요. 하긴 지금 해도 그렇기도 돼요. 하죠. 맞아요. 뭐. 충분히 뭐 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영상 공부해도 근데 감독으로 데뷔할 수 바빠서 있을 못 것 하는 같아. 거야. 바빠서. 맞아, 현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젠가 또. 그럼 잠을 못 모르죠. 자요 이분은. 좋습니다. 또 다양한 상상을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2005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린다 린다 린다입니다. 개봉 20주년에 맞춰서 올해 한국에서도 이제 재개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줄거리를 보름이 알려주겠습니다. 네. 일단 베드나 배우가 나와서 좀 반갑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20년이 흘렀대요. 그래서 최근에 재개봉하면서 GV도 배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단 린다는 일본의 밴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고교 문화제, 그러니까 축제죠. 페스티벌을 앞두고 원래 운영되고 있던 학교 밴드 멤버가 한 명이 다른 한 명과 잡음을 일으키면서 탈퇴를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부상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멤버들과 함께 한국인 유학생인 베두나, 송이에요. 송이 합류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고등학교에 축제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거기서 송은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한일 문화 교류관에서 이제 지키면서
서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밴드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한일 문화 교류관에서 있었던 일들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설픈 밴드들 간의 끝없는 연주와 합주로 결국 공연을 하는 무대에 성공적으로 오르는 굉장히 뻔하지만 밝은 청춘 영화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감독님이 야마시타 노부히로라는 감독님, 일본 감독님이시고요. 작품을 되게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숙한 감독님은 아닌데 90년대 후반부터 되게 많이 찍으셨고 국내에서는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 뭐 PC 스토리, 모라토리움기에 다마코, 네? 뭐라고요? 가라오케 가자, 뭐 고스트캣 앙주 최근에 뭐 이런 도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신 영화 있으세요? 초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쵸. 다 처음 들어요. 그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76년생이에요. 그럼 20년 전이면 그러니까 29살. 엄청 어렸을 때 데뷔를 하셨구나. 네,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린다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인터넷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에 린다로 부국제 3번째 초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되게 일찍부터 인지도는 있었는데 약간 매니악한 인지도였던 것 같긴 해요. 아니 지금 찾아보니까 1997년이면은 이분 이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뭐 판타지아 영화제 초청을 받은 정도로 원래부터 난놈 같은 느낌? 10대 때부터 이제 네. 영화를 뭔가 만들기 시작했나 보다. 맞아요. 저도 이 감독님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인터뷰 찾아보면서 되게 멋있는 감독님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배우는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뭐 그래도 배우 이름들 한 번씩 언급하고 가면 송 역의 보컬 송 역의 배두나, 드럼 쿄고 역의 마에다 아키, 기타 K 역의 카시유, 베이스 노조미 역의 세키네 시오리라는 배우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 배우들이 한국에서 알려진 배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조미 역의 배우는 이 영화가 필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던데. 그래서 아마도 뭐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를 그냥 이 작품으로 하신 것 같고. 하긴 악기를 다 다루더라.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감독이랑 배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블루아츠의 팬무비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아츠를 사실 두 분은 알고 있었나요, 원래? 저는 알긴 알아요. 왜냐면 저 펑크를 되게 좋아해서 네. 거의 뭐 전신? 우리나라 크라잉란 노브레인의 전신 같은 느낌이라서 J-팝에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도라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저 중학생 때쯤이 이제 일본 가수들이 굉장히 엑스제팬, 엑스제팬도 그렇고 막 각트, 아라시도 약간 그때 맞아요. 인기 많았었는데. 초단감. 맞아, 초단감.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름만 듣고 뭔가 음악을 즐겨 듣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일본의 펑크록 밴드 블루하츠의 린다라는 곡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완전 처음 들었거든요, 블루하츠.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약간 왕따 당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왜 나만 몰라? 나만 블루하츠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고 그럼에도 이제 같이 어리둥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듣는 분들 중에 블루하츠는 일본 인디 락신에서 활동을 하다가 1987년 린다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밴드는 95년에 이제 해체를 했지만 이 영화의 주제가인 린다가 지금도 일본의 고교 야구 응원가로 사용될 만큼 일본 사회에서 젊음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소녀들의 밴드 이름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파란 마음. 맞습니다. 파란 마음. 저는 파란 마음을 듣고도 블루하츠가 별로 제 기억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블루하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파란 마음 왜 파란 마음이야?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번안한 그런 이름을 쓰는 게 또 한국어로 파란 마음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게 또 재밌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뒷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5년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프로듀서 분이 이 영화를 처음 기획을 하면서 일찍이 어떤 여고생들이 블루하츠의 카피밴드를 한다라는 설정을 일찍부터 잡았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각본인 상태로 그 설정만 가지고 있고 감독이 계속 결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축제라는 지금의 상황이 설정되고 또 감독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배두나가 캐스팅되면서 송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냥 이색적으로 한국인, 외국인이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 감독님이 봉준호의 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보고 배두나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고양이를 부탁해 홍보차 일본에 배두나가 왔을 때 바로 그냥 제안서를 전달했대요. 그래서 캐스팅이 된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배두나가 극 중에서도 일본어를 거의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어도 못하는 한국의 라이징 스타 배우에게 캐스팅을 제안한다는 게 감독으로서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독이 후일담으로 밝히기를 지금이었다면 계산이 많아서 엄두도 못 냈을 거다. 젊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제의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감독님이 나이가 배두나 씨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해보니까. 네. 70 몇 년생이면. 저는 이게 최근에 재개봉하면서 GV가 유튜브에 떠 있어가지고 살짝 봤는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송의 원래 이름은 뭔가요? 궁금해요. 성이잖아. 네. 송은. 그런데 배두나 씨가 송이 이름이 있어요? 어떤 다른 이름을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송으로 알고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더라고요. 송은 성이죠? 그쵸. 성이겠죠. 일본이 약간 성을 부르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일부러 송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래니까. 그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또 이번에 그 GV하고 막 홍보 활동하면서 배두나 역시도 그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두나 역시도 이 작품이 자기에게 약간 뿌리 같은 작품이라고 어쨌든 해외 활동의 첫 시작이기도 했고 그치. 너무 초창기 시절에 배우 초창기 시절의 작품이다 보니 뿌리 같은 작품이라고 되게 특별한 기억이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또 재밌었던 게 그 일본 배우들이 이 배역을 위해서 어쨌든 드럼이든 기타든 되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린다 이후에 다음 작품이 괴물이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괴물에서 양궁을 배웠어야 됐으니까 그 양궁을 누구보다 또 열심히 막 3,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던 게 그 린다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배두나 배우는 그 이후에 공기인형도 일본에서 찍고 출연하고 맞아. 헐리우드에도 진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기회가 열린 작품이네요. 맞아요. 되게 인터뷰가 되게 많아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영화 전체적으로 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도라부터? 저는 그냥 포스터를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영화가 린다라는 영화를 몰랐었거든요. 이게 20년 전 영화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어쨌든 재개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봤는데 딱 그 느낌 그대로의 이제 영화였다. 요즘에 왜냐면 일본 영화들 재개봉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뭔가 약간 되게 큰 흐름처럼. 이사도 최근에 개봉했었고. 네, 근데 이사는 포스터랑 영화랑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린다는 내가 포스터를 보고 약간 기대한 그만큼 뭔가 되게 충족시켜줬던 청춘 영화였고 그냥 너무 귀엽고 즐겁고 사랑스러우면서 이제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청춘물이기 때문에 이 이제 어설픈 아이들이 뭔가를 막 도전하고 그 3일 내내 막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막 전력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오는 되게 큰 여운? 감흥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도 되게 섬세한 감독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처음 보는 감독이었지만 그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일본의 그 고등학교 문화제잖아요. 근데 며칠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도대체. 좀 특이하던데? 3일 동안을 막 하는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학교를 막 오잖아요. 거의 마을 잔치 느낌으로 맞아요.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저도 이제 다른 영화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일본 축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르게 뭔가 규모가 크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막 3일 동안 하니까 와, 일본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저 조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일본 문화제는 가을에 열리는 되게 큰 학교 행사고 기본적으로 이틀은 한대요.
그게 우리나라 학교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일본 학교 문화에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맞아. 그리고 아이들이 다 그걸 꾸미잖아요. 어떤 반에서는 뭐를 하고 거기서도 막 크레이프 하는 반도 있고 그 공포 체험하는 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부럽다. 그리고 맞아. 이게 또 20년 전이니까 약간 그때의 모습이 또 너무 예쁘게 잘 담겨 있는 것도 재밌었고 또 배두나의 그 어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약간 풋풋함이 또 있잖아요. 연기를 맞아요. 막 지금처럼 잘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서 그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 오늘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영화를 어제도 못 보고 막 계속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되게 기분 좋게 봤었어요. 보름은요? 저는 오프닝 시퀀스가 좋더라고요. 아이를 그만두는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이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나도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몰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표류하면서 사는 거지. 어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어른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냥 아이가 아니면은 어른이랑 규정을 당하는 것 뿐이지. 그 아이와 어른이 따로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카톡방에도 공유드렸듯이 공복에 오랜만에 너무 팝콘이 먹고 싶어서 먹다가 딱 그 조그만한 거 하나 샀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프닝 시퀀스 끝나면서까지 다 먹었는데 먹자마자 바로 기절을 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터져가지고. 이거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 딱 오르는 게 그게 어른입니다. 생물학적 어른 말고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네. 늙는 거지. 어른이 아니지. 노화의 과정. 그래서 근데 초반에 약간 루즈해서 잠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아. 초반에는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개개인의 이야기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썼는데 섬세하게 다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고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그 베이스 치는 친구는 약간 가장 역할을 하고 요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막 애들이 막 있고 막 약간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같지는 않고 2층 침대 막 이렇게 빼곡히 쌓여 있고 다 남자 형제고. 그리고 K도 보면은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은데 어디서 기인한 건지 정확히 나오진 않잖아요. 중간에 그 싱이 웬즈데이 싱 아세요? 웬즈데이 싱 손. 싱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되게 유명한 야마하 이렇게 막 로고 박힌 맞아요. 그걸로 주는 거라서 저게 실제로 쓰는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타를 잡는 사람들이 손이 작을 때 저걸 진짜 쓰는 거야? 그거 꿈 아니에요? 꿈이지 꿈. 그게 야마하라고 써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꿈인데 진짜 저런 게 있나? 그래서 설득이 됐네. 싱이 왜 나와? 너무 징그러운 걸 그렇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싱의 또 원조네. 그래서 제가 왓챠에다 평을 남겨서 중간에 싱 나옴 이렇게 아무튼 그게 좀 재밌었고 근데 그 꿈도 보면은 K가 약간 까칠하고 되게 좀 성격이 그렇게 사실 고운 성격은 아니잖아요. 츤데레죠. 츤데레. 그리고 막 잔소리도 되게 심하고 보면은 막 뭐 베이스 어디 갔어? 그래서 그거 지금 놓고 오면 어떻게 했더니 송이 옆에 있다가 아이씨 하면서 자기가 가서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송이랑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면서 되게 섬세하게 은유적으로 다뤄진 부분들이 엄청 좋았던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송이 합류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설득이 잘 안 됐어. 그냥 소각자. 소각자. 야, 너 할래? 응. 하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잖아, 진짜 대사를 못 치니까. 그리고 저는 중간에 되게 좋았던 게 그 약간 갸루상처럼 이렇게 그 메이크업한 그분의 옥상에 목소리며 태도며 맞아요. 그분 가수 같아요. 그쵸? 되게 아티스트 같던데? 가수 같더라. 그 보컬 하는 그 목소리도 그렇고 기타도 잘 약간 그 되게 여유로운 선배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분의 그런 서사도 궁금하고 맞아. 나는 저분이 저렇게 기타를 잘 치니 저분이 합류하려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손 다쳐서 나간 친구 걔 이름이 뭐였지? 우메? 아무튼 뭔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보컬로 그 친구를 안 했지? 이것도 약간은 서사에서 뭔가 오류 아닌가? 너 손 다쳤으면 걔 보컬 시키면 되는 거. 블루와츠랑 안 어울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약간 성악 느낌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냥 뭐 다른 거보다는 뭐 여성들의 음악 영화 참을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런 뭐 청춘 밴드 영화가 사실 다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뻔하지만 이제 그런 우당탕탕 여고생들의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근데 저는 이 린다 그 음악이 그냥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고편이었나? 그냥 뭐 그 클립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그 음악만 듣고도 이거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배두나를 제가 원래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20년 전에 마스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굉장히 앳되기도 하면서 그 송이라는 인물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되게 매력 있어서 좋았고, 저도 그 보름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모든 인물들이 다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저는 옥상에 있는 그 인물이 1년 꼬른 선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선배. 그런 느낌이던데? 그쵸. 그래서 선배랑 그 초등학생 미사코라고 나오는 친구도 너무 매력 있어서 맞아. 이 영화는 진짜 인물들에 대한 속편이 나왔어도 너무 좋았겠다. 선생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자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모든 인물들의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 선생님이 가사를 듣고 음미하는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네. 그게 그 학생들의 어떤 열정이 그 선생님의 옛날에 향수 같은 거를 불러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숨어서 하지 말고 맞아요. 그냥 연습해라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이제 저 선생님 나이가 됐구나. 네. 더 어릴걸요?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그 선생님의 마음이 또 이 영화를 지켜봤던 관객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이 든 관객들. 20년이 지나서. 혈당 스파이크 맞네. 그리고 저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거는 약간 비슷한데, 초반부에 플롯을 잘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누가 다친 애가 누군 거고. 맞아. 그래서 일본 영화 특이인 것 같아.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리고 성 불렀다 이름 불렀다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못 따라가서 내가 지금 잘 못 찾고 있는 건가, 얘가 제대로 안 보여주는 건가, 그게 되게 헷갈렸던 것 같고. 누가 누구랑 싸웠다는 건지 막 이런 것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개연성은 진짜 꽝이죠. 아니 왜 애초에 송이 유학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사실 그렇게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도 안 되고. 너무해. 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보 찾아보다 보니까 유학생이 아니라 교환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쨌든 학교를 잠깐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참 문제지만 뭐 이 영화는 그런 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감상은 이 정도로 나눠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들이 다 그 파란 마음의 멤버들이 되게 개성이 넘치고 너무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갔던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파란 마음의 멤버라면 저 중에서 좀 각자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소개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인물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져와 봤는데, 좀 요약해서 알려주셔도 좋고, 도라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파란마음 멤버는 총 4명입니다. 밴드 멤버 4명이 있고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보컬송, 이제 배두나 배우가 맡은 송은 한국에서 온 그 교환 학생이고, 원래 이제 밴드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친구인 미사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화를 보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친구였는데, 이제 대체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 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한국어로 모르겠어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어가 은근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웃긴 포인트예요. 맞아요. 특히 그 송한테 반한 남자 친구가 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막 이제 막 만나 매일 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는데,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송은 B형이라고 합니다. 인물 소개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드럼을 하는 야마다 쿄코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해서 저는 이 친구가 좀 더 중심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이제 좀 웃고 있는 친구고, 교우 관계가 넓고 대체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있는 카즈야를 짝사랑하고 있는 중이고요. 카즈야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영화에서는 또 성이 나왔나? 아무튼 카즈야라는 이름으로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오빠가 한 명 있는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냥 항상 웃고 있고 되게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운 이제 캐릭터예요. 그리고 A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타치바나 K이고요. 약간 이제 좀 제일 좀 중심 인물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원래는 키보드였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손가락 다친 친구가 있어서 기타를 치게 됐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동급생들이 무서워하지만 사실 본심은 굉장히 착하고요. 중간에 이제 전남친도 나와요. 그래서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전남친이 나와서 연애 경험이 풍부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대요. 그리고 A형으로 보이지만 O형이라고 합니다. 누가 쓴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나무위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시라가와 노조미는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날카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서 가장 음악에 정통해서 기타도 잘 다루는데 이제 어쨌든 베이스 멤버예요. 그래서 방 2칸짜리에서 가족 5명이 살고 있고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2장녀. 제2장녀? 제2장녀. 그리고 요리가 특기지만 맛은 좀 짜다고 합니다. 송에 의하면. 그리고 이 친구는 AB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이 혈액형 같은 게 안 가져올까 하다가 이 소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 GV 하셨으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분석해갖고 올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때가 2004년이 그 혈액형으로 맞아요. 막 그게 너무 많던 때야. 밈이 지금의 MBTI처럼 약간 그래서 더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MBTI 분석하듯이 뭐 그랬던 거겠죠. 그때 유행이었어요. 혈액형. 알아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이거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한대. 맞아.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갔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보름부터 마음이 갔던 멤버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딱히 없는데 저는 K랑 약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해. 못됐게.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말이 일단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송 같은 성격이 부러워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송은 여기서 언어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해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성격이라면 저는 그렇게 군말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그냥 빠르게 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K 보면서 약간 동족 혐오처럼 아 진짜 성격 별론데 나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K처럼 내가 그 멤버라면 K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뭘 할 때 되게 다양한 역할을 같이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체화할 수 있는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다 경계에 이렇게 걸터 있어요. 지금 직업도 보면은 강사도 하는데 교육 운영도 하고 뭐 대표 역할도 하면서 뭐 마케팅 홍보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직업이 막 걸쳐 있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또 막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맡을 때에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편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한 가지 역할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K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밴드 안에서도 막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조율도 하고 뭐 멤버도 영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K랑 나랑 되게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리더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풀어야 할 숙명 같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K도 그런 것 같아. 도라는요? 저는 굳이 저도 여기서 누구랑 비슷하냐 그러면 저도 K였는데 저는 일단은 보름하고는 좀 일단 얘가 이제 좀 틱틱거린다는 점에서는 저도 그 부분이 좀 닮았다 생각했고, 근데 막 얘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었어요. 이제 보름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츤데레라는 표현을 그냥 많이 듣는데 K가 조금 그렇잖아요. 약간 안 그런 척 하지만 이제 중간에도 그 연습실 없어서 자기의 그 전 남친한테 연락해서 이제 연습실을 구해서 같이 어쨌든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자기가 연주 잘하고
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되게 꿈에서 그 커다란 손과 함께 막 큰 무대에 서보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되게 이 멤버들을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링코라는 싸웠던 친구랑도 그 무대 뒤에 이렇게 링코가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둘이 약간 투닥투닥 잘해 이렇게 하면서 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얘가 생각보다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 마음이 이제 여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애들이 너무 저랑 안 비슷해서 그나마 K인 것 같은데 좀 좋은 거는 전 노조미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냥 그 배우의 그 얼굴이 너무 또 매력적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 그냥 되게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 이 캐릭터잖아. 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캐릭터가 너무 멋있다고 약간 생각이 들어서 좀 밥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맞아. 엄청 단호하잖아. 그 장 볼 때 되게 단호한 그런 맞아, 모습도 멋있었어. 저도 비슷하게 마음이 갔던 인물은 노조미였는데 뭔가 그 동생들이랑 와글와글 막 살고 있기도 하고 음악도 되게 사랑하는 친구 같은데 대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마음이 갔던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파란마의 멤버였다면 쿄코의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A형이신가요? A형은 아니고 AB형인데요. A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AB형이시군요? A형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타입이라 뭐 중재를 많이 하세요? 보통 갈등을? 근데 일단 교우 관계가 넓고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 맞는 것 같기는 해. 막 중재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누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 각자 얘기 들어보고 뭔가 쟤는 저런 마음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착하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그래서 각자 약간 다들 우리 이 팟캐스트 안에서도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각자의 성격에 따라 캐릭터를 한번 따져봤고요. 네. 이 영화가 이게 보다 보니까 뭐 21세기 최고의 일본 영화다 뭐 이런 평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다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야? 그거 출처 어디예요? 이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너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언급이. 그래요? 이런 언급이 되게 많았는데 그 출처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홍보 찾다가 문구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출처가 있긴 할 텐데 그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평론가들한테 평도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키네마 준보의 뭐 그 베스트 영화 6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해서 평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어떤 점이 흥행 포인트였을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재개봉을 했는데 나름대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배두나라는 배우가 한국에서 너무 탑 스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지만 뭐 개봉 당시 성적에 비하면 지금 2주 만에 2배의 관객 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우와. 하고 근데 그래봤자 뭐 25,000 이렇긴 해요. 그래도요. 작은 영화니까. 네, 작은 영화라.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흥행의 포인트는 뭘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블루하츠의 팬분들이 옛날 추억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블루하츠가 80년대 막 이렇게 하던 밴드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이 때쯤에 그때 봤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블루하츠를 추억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 네, 일단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약간 것 같아요. 응답하라 같은 느낌이었을 것 그치, 같아요. 그치. 그리고 이게 펑크 장르적인 특성이 원래 사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가면 사실 세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도 뭔가 소소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힐링 포인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최근에 일본 영화를 많이 본 기억이 없네. 최근. 아무튼 약간 이 옛날 일본 영화가 주는 어떤 감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때 2000년대쯤이 일본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았어요. 이런 약간 사실 걔네 영화 산업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작다고 하는 게 그 작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영화 감성에서 되게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영화는 약간 그런 영화 중에서도 좀 대중성이 있고 이렇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조커 카드 같은 느낌으로 딱
그리고 너무 유명한 어쨌든 일본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약간 유명한 밴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다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흥행할 만한 영화였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 서사 구조도 재밌어요. 아까 우정이 얘기했듯이 어떤 개연성 같은 부분에서 막 어떤 걸 촘촘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그리고 모든 영화나 모든 소설이 그래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어쨌든 그 포인트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상한 지점들이 K가 친구들 데리고 전 남친의 어떤 스튜디오 같은데 빌리러 갔을 때 처음에 맞이해준 게 약간 그 전 남친의 남동생 같은 애가 와서 너 교복 입으니까 못 알아오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안내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인물들을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진짜 하나도 필요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굳이 나와서 걔가 그걸 안내를 해준다? 그러고 나서 걔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얘네가 이제 약간 그 밴드 막 이제 노래 준비하는 약간 이쯤에 그냥 되게 뜬금없이 그 전 남친 동생이 자기네 집 앞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 장면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게 저는 이상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에서 그때쯤이 뭐 약간 되게 나른해지는 약간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게 뭔가 얘가 하품을 딱 하면서 뭔가 뭔가 약간 탁 깨지는 느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출들이 저는 엄청 신선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의 감수성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영화의 어떤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그리고 한일 문화 교류관에 있는 선생님도 뭔가 할 줄 아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끝나서 그냥 뭐 이거 찌라시 들고 왔다가 자네? 하고 그냥 가잖아. 난 자니까 뭔가를 위해서 해줄 줄 알았는데 파란 마음 써있는 거 보고 뭐라도 이거 막 홍보를 해주시려나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게 만드는 전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언어가 어쨌든 다른 두 개의 문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어와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랑 같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서도 그냥 같이 뭔가를 막 해내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해와서 송한테 막 고백하는 남자애도 막 있고 그리고 그 밴드의 이름이 일단 한국어라는 거 이런 그쵸. 것도 약간 언어가 뭔가 다르면서도 우리가 되게 그 같은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게끔. 맞아. 한편으로는 되게 외로울 것 같기도 하잖아. 송이 얘네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부분도 얼핏 보이면서도 그치만 송이 그냥 그 자체로도 되게 좋아하는 얘네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걸 막 너무 행복해하는. 맞아. 그 고백도 거절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막 그 한국말로 또 얘기하잖아.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 꼬마애가 와가지고 너 친구 없대며. 맞아. 친구 있네. 맞아요. 그런 점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영화가 보편적으로 일본 관객들에게도 그렇고 뭐 한국 관객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보편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지점들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청춘에 대한 부분, 그 어른이 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청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또 공감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 축제라는 문화를 고등학교 시절에 모두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축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본 관객들에게 되게 공감을 얻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고교 시절을 상징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별로 없긴 하네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맨날 공포 영화에 모의고사 해가지고 그럼 우리 수능 얘기 나오고 그 영화 아메바 소녀들. 그렇네요. 그 영화 혹시 아세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 추천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영화예요? 네, 영화인데 그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지금 좀 서치를 했는데 볼 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방과후에 동아리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집에 가면 안 되는 문화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미를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서들이 조금 학교에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들 때문에 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그만두면 큰일 나는 일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보편성을 잘 건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영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 이후에 그 관객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배우가 어느 역할이 제일 좋았냐, 인기 있었냐, 뭐 이런 인기 투표를 했더니 배두나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색적인 어쨌든 한국인 유학생의 등장,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밴드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일본 관객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잘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락부몬이라고 하나요? 락밴드 부문 온다? 그거는 몇 년 됐어요. 아, 붐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5년째 듣고 있어요. 오라고. 제발 오라고.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온 게 아니었구나. 아니, 뭐, 락팬은 많이들 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거지, 락이라는 음악 자체를 좋아해서 가는 분위기 같진 않아요. 근데 또 그게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그냥 우리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지만 약간 힙합 붐과 락 붐이 약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은 락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에 막 그 대학 축제들도 이전과 다르게 어쨌든 아이돌 대신에 락 아티스트들이라고 해야 되나? 크라잉넛 또 얼마 전에 뭐 고대 가서 공연한 게 뜨더라고요. 되게 많이 꾸려졌다라고 해서 뭔가 트렌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고 있나 봐요. 거의 온 게 아닐까? 오고만 있는 중이고. 근데 저는 조금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공연 가서 조금 뮤즈 네, 좀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게 이 린다 했을 때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2010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락 페스티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쭉 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공연을 즐기지 않고. 물론 그게 즐기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찍는 행위 자체가 이 공연을 온전하게 즐길 수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아티스트가 봤을 때도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관객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나를 대상화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날로그 감성 폴더폰. 네, 그런 것도 좀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추억 같은 느낌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최근에 어떤 작은 공연 갔을 때 아예 찍지 말라고 하고 같이 즐기자고 하고 이따가 찍을 시간 주겠다라고 아예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엔 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나도 여기 있는 관객들이랑 다 같이 즐기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드는 순간 나와의 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즘 락팬은 그래도 촬영 많이 안 하지 않나? 저는 제가 지난번에 갔던 어디더라? DMZ? 고석정. 네. DMZ 갔을 때는 사람들 노느라고 뭘 찍지 못하는. DMZ는 약간 히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락팬은 아직도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보면 사실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 청춘 영화이기도 한 영화인데 오늘은 약간 음악 영화의 방점을 찍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평소에 음악 영화 즐겨 보시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영화가 있는지. 저는 음악 영화라고 뭐 따로 더 즐긴다거나 더 안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별로 없는데 막 뮤지컬 영화를 막 대단히 좋아하고 뮤지컬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막 우와 약간 저거 뭐지 이렇게 좀 더 궁금해하는 타입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 안 좋아한다기에는 여기도 적어주신 이제 되게 많은 영화들 중에 뭐 라라랜드도 되게 좋아하고 또 미플래시도 좋아하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 장르적인 특성에서의 막 엄청 뭔가를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으면 장르를 크게 따지지 않는 타입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보름은 어때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음악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밴드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럼 뭐예요? 음악 영화 중에? 저는 뮤지컬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시카고. 시카고에서 그 6명의 죄수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남편을 죽이겠다고?
완전 도파민 싹 도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감히 여자가 남편을 죽인다는 상상을 못했던 때라서 그게 저한테 되게 해방감이 커가지고 저는 시카고 앨범이 집에 있거든요. 그때 그 영화 앨범이. 그래서 그거를 되게 지금도 종종 듣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뭔가 내가 이 영화를 그 노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막 느껴져. 저 여성들의 6명의 서사는 뭐가 있었을까? 그 너무 궁금하고 그게 잘 다뤄지진 않아가지고요. 그 뮤지컬에서는. 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인사이드 루인? 루인. 네, 엄청 루인은 좋아해요. 너무 좋죠. 네. 그것도 음악 영화라고 해야겠죠? 그치, 음악 영화는 음악 영화지. 조용한 음악 영화. 루인은 너무 좋죠. 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영화 매우 좋아하는 편이고 음악 영화라고 하면 그냥 안 따지고 웬만하면 다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말고 몇 개 골라도 돼요? 그럼요. 몇 개 골라보세요. 몇 개 고른다면 라라랜드도 일단 좋아하고 뭐 쉘브레의 우산, 틱틱붐, 스윙걸즈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쉘브레의 우산 저는 최근에 봤는데 좀 저한테는 그 송스루 방식이 좀 어색해요. 우정 밥 먹었니?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었어. 귀신 아니에요? 귀신?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이잖아. 조롱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들려 근데. 맞아. 이게 음악 영화, 뮤지컬 영화에서 그게 어색하냐 어색하지 맞아요. 않느냐가 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송스루는 좀 그래. 벽이 있어. 그걸 송스루라고 하는구나.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만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가요? 쉘브레 우산. 쉘브레 우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구나. 레미제라블도 그렇잖아요. 레미제라블은 그래도 조금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레미제라블 대사가 있어. 근데 레미제라블도 계속 이제 좀 그런 근데 식으로. 레미제라블은 되게 괜찮았는데. 근데 쉘브레에서는 제가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구나. 그런 영화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게 고전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아니 제가 음악 영화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송스루?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뮤지컬 영화도 음악 영화의 한 축인데 사람들이 음악 영화는 좋아해도 뮤지컬 영화는 싫어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봉준호 감독도 한 영화에서 왜 뮤지컬 영화를 찍지 않느냐 하니까 대사하다가 노래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도 영화가 약간 그렇잖아. 인도 영화는 그냥 다 같이 춤추고. 그래서 뭔가 그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음악 영화를 즐기는 것과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건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뮤지컬 영화에 대한 장벽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뮤지컬 영화도 좋아하나? 보통? 아닐걸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장르가 다르잖아요. 영화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건 실감이 나고 무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는 재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하긴 맞아. 그건 그래. 현장감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되게 문득 좀 더 이렇게 다른 음악보다 좀 더 익숙하게 여기긴 하려나? 약간 이런 게 궁금해졌네요. 전 뮤지컬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키드 같은 것도 저는 뮤지컬을 먼저 봤는데 맞다, 영화.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뮤지컬에서는 그 무대 바뀌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생략된 그 배경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또 그런 한편으로 좋기는 한데 뮤지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본인이 느낄 상상의 영역들을 그걸 다 메워버리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 영화도 좋아하고 뮤지컬도 좋아하고 뮤지컬 영화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뮤지컬을 좋아하지만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저는 한국에서 유독 음악 영화가 잘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막 쉽게 떠올려보기만 해도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뭐 원스, 어거스트 러쉬, 맘마미아, 비긴 어게인, 위플래시, 보헤미안 랩소디, 라라랜드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물론 이제 원스라던가 뭐 맘마미아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잘 된 영화기는 하죠.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라라랜드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이 3,500만 불인데 그중에서 한국 수입이 1,100만 불이래요. 와. 그러니까 3분의 1인 거죠. 와. 그러니까 굉장히 대응을 한 건데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음악 영화 좋아하는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한이 많아서 그래요. 왜? 야, 캐대언처럼. 진짜 한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 역사적으로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진짜 한이 많잖아요. 한이 서려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항상 존재했잖아요. 조선시대는 너무나 그게 자명하게 있었고 그래서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술 먹고 춤추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정서가 그냥 DNA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비교되는 게 이제 인도 아까 발리우드 영화 잠깐 얘기했지만 냅다 춤추고 냅다 노래 부르는 이유가 그들은 영화관에서 춤추는 게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발리우드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던데 인도도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카스트 제도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흔치 않은데 영화관에 갈 때 거금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뽕을 빼고 오려면은 춤추고 노래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랑 약간 정서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막상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음주 가무가 가장 쉬운 건데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보헤미안 랩소디 우리나라에서 1위 찍었을 때 이제 그 제작진 측에서도 이거 되게 특이한 결과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흥행 많이 못했는데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네 하면서 그때 그 뭐죠? 싱투게더? 뭐죠? 싱얼롱? 싱얼롱관을 열었는데 아무도 노래 안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한국은 그런 거 잘 안 돼. 네, 막상 되게 그래요? 좋아하면서 왜 부를 줄 알았는데. 모아놨더니 노래를 안 해. 아, 근데 그거 한번 시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면 잘 안 하는 그 분위기도 이거 진짜 아. 한국인들 종특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엔드게임 같은 거 볼 때 미국인 막 리액션 같은 거 그 떴잖아 유튜브에. 그때 막 팝콘 던지고 막 뭐였죠? 캡틴이 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대사가 어셈블. 어벤져스 어셈블 했을 때 막 와 이러면서 맞아. 막 팝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피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광크지 광크. 입을 막으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적으로 흥분하는 걸 그냥 즐기는 건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는 좋아하고 흥행은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 표출은 잘 못하는? 저는 그냥 되게 그런 부분들도 진짜 다 있는 것 같고 되게 그걸 또 발리우드 얘기랑 같이 접목해서 얘기하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냥 예술의 약간 구성 방식이 되게 뚜렷한 클라이맥스가 존재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노래에서도 무조건 그 피치 막 이만큼 찍는 노래들을 좋아하잖아요. 항상 이 고음이 어느 정도 가지 않으면 질러주지 않으면 다 약간 답답해. 막 에스파 신곡 막 리치맨 그거 안 찍어서 되게 사람들 뭔가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막 아이돌 음악으로 보자면 아이브 같은 아이돌이 IM인가요? 그거 막 엄청 높게 올라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게 노래지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네. 그런 드라마적인 부분.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런 예술에서 약간 그런 되게 명확한 이제 기승전결, 약간 어떤 갈등의 끝, 막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 영화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고 또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의 감정을 약간 클라이맥스에 딱 찍고 내려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해소가 딱 되고. 음악 영화는 대부분 뭔가 한번 확 올랐다가 음악으로 쫙 하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라랜드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보다. 왜냐하면 라라랜드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지르고 막 해소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거 기대하고 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라라랜드는 시작이 너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시작이 클라이맥스 느낌이어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이제 끝까지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거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뭐 한국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약간 뭐 본능적으로든 뭐든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또 표출을 못하는 면도 있지만서도 떼창 문화가 어쨌든 있는 것처럼 약간 영화관에서는 소리 내면 안 되는데 맞아. 또 깔아주면 뭐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물론 싱얼롱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어쩜 그렇게 외국 가수가 내한했는데 그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도 레미제라블처럼 약간 그 음악이 종종 약간 저항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약간 민중가요처럼 그런 맥락의 음악이든 어떤
맥락들이 잘 먹히는 게 아닐까? 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동시에 뭐 한편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뭔가 내가 직접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서 내가 직접 연주하기보다는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보다 물론 코너도 유행하긴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듣고 즐기는 문화가 좀 더 발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했어요. 근데 진짜 흥해민족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작년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치. 정말 다들 나가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치.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 틀고 뭐만 하면은 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그 광장에서 모두의 체력을 고려해서 하다가 만 적이 있었거든요. 한 밤 10시인가 이제 해산합시다 하면서 끝난 적이 맞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하다 말아. 노래 더 틀어줘. 왜 하다 말아. 더 틀어줘 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막 더 노래가 왜 이어갔던 끊기냐 막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어서 흥의 민족은 맞는 것 같다. 저 불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원효 대사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고 그 신라 시대 때 서민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전파가 됐던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네요. 서동요. 네. 서동요는 이제 가짜 뉴스가 어떻게 그렇죠. 그건 그렇지.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사실 또 어떤 음악 영화들은 너무 음악으로만 퉁치고 내용은 별로 없는데 특히 위대한 쇼맨 같은 거. 네, 그것도 그렇고 어거스트 러시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개연성이나 뭐 되게 내용은 별론데 음악만 좋아서 그냥 호평 받았다. 근데 약간 비판받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 이게 맞나? 비긴 어게인이 그거 맞나요? 그 마룬 5. 네. 그쵸. 그 영화도 살짝 그렇지 않아요? 조금 겨냥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대단한 어떤 서사가 있다기보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맞아. 약간 다 그냥 그래. 그거 보면서 마크 루팔로의 역할이 너무 이상했어. 기분 나빴어. 그 뭔가 다 이상하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얘 마룬 5 얘도 뭐 희대의 쌍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 스토리로 보면 되게 별론데 음악이 그냥 다 한 영화이긴 했던 것 같아. 비긴 어게인. 맞아. 그러면 그런 비판은 유효하다? 그쵸, 당연하죠. 그 위대한 쇼맨 저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나올 때 맥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서커스 단원들이. 근데 뭐 This is me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슨 이 사람들이 그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나만 극복하면 돼 이런 메시지처럼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영화 되게 별론데 노래는 잘 만들었는데 영화는 너무 별로다.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위대한 쇼맨. 맞아요. 못 봤어. 약간 그 음악이 좋아서 흥행하는 건 너무 이해되고 그래서 저도 가끔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화들이 있지만 영화로 퉁치려고 좀 대충 만들었다 싶은 영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린다가 청춘 영화기도 하지만 음악 영화기도 하지만 또 청춘 영화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청춘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처음 낚여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안 찾아보고 영화를 보는 편이어가지고 배두나만 보고 한국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참 희한한 사람이야. 고양이를 부탁해처럼. 그래서 한국에 내가 모르던 한국 청춘 영화가 재개봉을 했구나 이러고 하고 보러 갔는데 일본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청춘 영화가 조금 90년대 영화 말고는 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청춘의 자리가 없는 나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웰메이드 청춘 영화가 나오기에는 그런 어떤 90년대 낭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요즘에는 청춘 영화가 나오기에는 다들 뭐 일하느라 힘들고 취업하느라 힘들고 해서 어떤 청춘 영화가 나올 만한 인생에 콘텐츠가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오기가 힘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혹은 한국의 청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아메바 소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가 나오면 여고괴담인 거예요. 그치. 그게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던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수능을 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야 되는 고등교육기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특히나 지금 그 성적 그 뭐라 그러죠? 애들 학교에서 등급. 등급도 그렇고 막 그 쓰는 거 있잖아. 선생님들이 쓰는 거.
생기부. 네, 생기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퇴하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수능 보려면 지금 학교 공부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기부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라는 데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능이 무엇인가,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처럼 일본은 그런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그 문화제도 2, 3일 정도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오고 이 문화가 있고 없고가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런 게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학교 고등학교는 콘텐츠가 없는 거죠. 심지어 남녀 합반도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요. 사고 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고등학교는 그냥 나한테는 약간 감옥 같은 곳이고 공부만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의 청춘에 뭔가 펼쳐질 그 겨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포영화 오로지 귀신만 나오는 그런 영화만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이제 청춘영화라고 하면 예를 들면 20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청춘영화 뭐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는 족구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되게 작고 소소한 영화들이 물론 이제 독립영화 중에는 어떤 되게 작은 영화 중에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우리가 린다 같은 어떤 되게 밝고 귀엽고 독특한 감성을 지닌 영화들을 충분히 이렇게 지켜보고 이걸 꾸준하게 가게 해줄 만한 그런 지원도 안 돼 있거니와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2가지 정도 떠올랐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써니랑 빅토리가 되게 한국을 써니 있네요. 맞네. 대표하는 그런 청춘 영화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나라 청춘은 정서 자체가 우울해.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써니는 약간 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중년 여성들이 약간 이때를 회상하는, 또 청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 것 같아. 빅토리는요? 빅토리 못 봤어가지고. 빅토리 저 좋아해요. 그거 청춘 영화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지. 무슨 그 뭐야 바람. 아니 그니까 이게 남성들의 청춘 영화는 있어요. 그 다 항상 그 이제 친구 같은 이런 그 양아치들 나오는 영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그런 쪽밖에 없는데. 아니면 되게 우울한 거. 그 박정민이랑 이재훈 나왔던 그런 거 청춘 영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없는 거 같아. 극단인 거죠. 여고는 귀신이 나오는 거고 남고는 그냥 패싸움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외에 그나마 희소하지만 발굴해 본다면 뭐 소공녀나 성적표의 김민영? 성적표의 김민영.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긴 했는데 일단 소공녀는 청춘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를 보여주던 이제 자본주의 비판하는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의 뭔가 정말 청춘 영화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 맞아. 그리고 성적표의 김민영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그런 자본주의랑 어떤 능력주의 같은 걸 비판하는 영화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청춘 영화면 이제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이게 맥락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너 하나처럼 이제 그치. 아예. 그니까 이게 뭐가 쉽지가 않다. 이게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련해서 생각하라고 하면 정말 청춘 영화 아니긴 한데 그 잠자리 구하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정말 슬픈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네. 왜냐하면 그 감독이 그 영상과에 진학을 했는데 자기 고등학교 시절을 다룬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화화 시킨 거고 그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그게 아닌 내용이긴 해요. 막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입시 때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얘기여가지고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한강 앞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청춘 영화라고 했을 때 이런 청춘 시절이 떠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청춘 영화가 더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일본의 뭐 하나 앨리스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스윙걸스도 그런 영화고 사실 걔네는 그 교복 입고 우리 막 했던 영화 중에도 그 영화 만드는 거 뭐지? 그 띠오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우리 여름에 썸머 필름을 타고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한공주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해야 그 공부 외에 어떤 문화들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 공부 외에 뭔가를 내가 되게 치열하게 해본 거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없는 거지, 그 경험이. 그쵸. 사실은 없다. 그 빅토리도 그 원작이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뭐죠? 거제에서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그 치어리딩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치어리딩이 아니라 우리 댄스 스포츠? 우리 댐프걸스? 댐프걸스? 그게 약간 베이스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댐프걸스가 그거 다큐 영화였나? 다큐였죠. 다큐예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소재로 어쨌든 댐프걸스는 되게 좋긴 했는데. 되게 보편적인 내용은 아무튼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음악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 또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영화는 아니지만 또 특이하게 좋은 영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선호와는 상관없이 특히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 있는지 그 영화 음악이 등장하는 영화까지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그 미 비포 유에 나왔던 OST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인문학 강의를 나가면 시작 전에 그걸 항상 틀어놔요. 근데 어떤 분이 강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 피드백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강사님 아까 틀어주시는 음악 와, 뭐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미 그러시더라고요. 비포유 노래예요? 네. 좋은가 보다.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OST가 되게 잘 뽑혔어요. 그 음악 감독님이 이것저것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OST가 다 그분이 작업하신 게 많아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영화 음악 하면 일단은 뭐 한스 짐머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저는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를 엄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악에 엄청 압도되어서 봤었어요. 그 영화를 그 음악 보는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 음악 중에 시카리오가 이렇게 지하로 걔네가 이렇게 공습작전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때 막 깔리는 그 되게 엄청 무겁고 육중한 이렇게 둥둥 울리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음악을 했던 사람이 요한 요한슨이라는 음악가인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원래 블레이드 러너 2049도 맡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못 맡았어가지고 저는 그때 음악이 너무 강렬해서 이분이 살아있었으면 되게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음악이긴 하지만 그 영화 괴물에 삽입되었던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또 이렇게 괜히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음악이 되게 저는 마음에 되게 항상 남아서 종종 듣는 편이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지요? 다음 주 영화는 지금 가장 핫한 한국 독립영화의 거장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좋습니다. 만감부. 그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